윤나를 위해서 영상을 찍으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31번부터 한번 볼까?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그 구조가 복잡하고 설명하기가 어려운 지문인데 풀 때는 어렵지 않았거든, 개인적으로는. 어렵지 않았는데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지문인 것 같아, 강의를 하기에는. 같이 31번부터 보면은 일단 우리 답의 근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 그게 강의하기에 조금 너네가 이해하기에도 편할 것 같거든?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답의 근거를 잘 찾아왔더라고. 일단 선택지의 답이 1번이잖아. 1번을 넣고 일단 해석부터 해보자. 보면은 지금 문장이 되게 길잖아. 첫 번째 줄 리서치에서 시작한 게 끝나는 게 그 as a result 전까지잖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이 지금 한 문장이거든? 구조 파악을 제대로 해왔는지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 첫 번째로 나오는 주어는 research죠. 동사는 challenge 되냐? 그 다음에 and 뒤쪽으로 found 두 번째 동사 나오죠. 그 다음에 that 이하로 주어가 혹시 뭔지 알겠어? 첫 번째 주어가 forces거든? ground reaction forces 걔가 첫 번째 주어고 두 번째 주어가 and 샵 걔가 두 번째 주어다. 그러니까 found that 이하로 ground reaction forces가 주어 1 and 더 샵이 주어 2. 지금 이 주어에 걸리는 동사가 어느 부분인 거야? 그쵸, 그 빈칸인 거다. 빈칸? 그 빈칸이 동사인 거다. 대절에 걸리는 found that 이하의 동사가 그 빈칸이야. 그럼 구조 파악이 어떻게 돼? 더 샵 오른쪽으로 transmitted부터 leg까지 동그란 괄호로 묶고 그 and 뒤쪽으로 through부터 그 빈칸 전까지를 동그란 괄호로 묶으면 구조 파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빈칸 뒤쪽으로는 as부터 끝까지 무슨 괄호로 묶으면 돼? 세모 괄호 끝쳐 부사절이니까. 그 다음에 그 부사절 안에서 move to, from A to B 뭐야? from A to B 여기에서는 변화를 나타내는 거냐 예시를 나타내는 거냐? from A to B가 얘들아 변화를 나타낼 때도 있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줄 때도 쓰이잖아. 해석해보니까 말랑말랑한 거에서 딱딱한 달리기 표현이니까 이건 변화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구조 파악이 됐다는 전제 하에 선택지 1번을 넣어서 한번 내가 해석해볼게. 연구는 연구인데 어떠한 연구냐면 인간 주자는 달리는 사람이죠. 인간 주자에 대한 연구가 직역하면은 관습적인 지혜잖아. 즉 과거부터 내려온 지혜, 즉 통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통념의 이의를 제기했답니다. 그리고 뭐를 발견했냐면 지면 반발력 있죠. at the foot, 발에 가해지는 지면 반발력이랑 충격 있잖아. 근데 이게 어떠한 충격이냐면 전달이 되는 충격이거든. 다리 위쪽으로. 근데 무엇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충격 후에 그 지면으로부터의 충격 후에 이런 전달되는 충격 같은 게 거의 선택지 1번이죠. 다르지가 않답니다. 리틀은 지금 부정이죠. 부정. 거의 다르지가 않대요. 뭐 했을 때? 빈칸 오른쪽 주자들이 이동을 했을 때 완전히 별표 단어 compliant 말랑말랑한 것에서 완전히 딱딱한 달리기 표면으로 이동을 했을 때 충격이라는 게 거의 그러니까 다르지가 않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말랑말랑한 땅 위에서 뛰나 딱딱한 표면에서 뛰나 우리 몸에 가해지는 충격은 거의 다르지 않다는 거는 비슷하다는 거잖아. 이걸 어디에서 유추하면 될까? 한 부분은 아니거든. 난 한 3곳 정도로 찾아왔는데 니네가 찾아온 부분 다 한번 얘기해봐. 어디? result 뒤쪽 그 impact forces? 그쵸? 그 부분 밑에서 지금 5번째 줄이거든? 결과적으로 찾았냐? 충격력이라고 해석을 할게. 그 충격력에 대해 걸리는 동사는 뭐야? 어리가 1번 형광펜은 나중에 치고 한번 따라와봐. 봐봐. 충격력이라는데 어떠한 충격력이야? 지나가는 통과하는 충격력이잖아. 다리를 통해서. 이게 놀랄 만큼이나 어때? 비슷해. 다양한 달리기 표면의 유형에 걸쳐서 비슷하답니다. 즉 이게 요약하면 충격이 비슷하다. 그쵸? 다양한
달리기 표면 유형에 걸쳐서. 그러니까 딱딱하나 말랑말랑하나 거의 다르지 않다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거기에서 답을 유추해도 되고 1번 형광펜 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거의 다르지 않다를 여기에선 비슷하다고 표현을 했네.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유추할 수 있겠냐? 그쵸? 바로 그 뒤쪽 봐봐. Contrary to popular belief. popular은 니네가 알기에 인기 있는 이란 뜻이 일단 1번이잖아. 모르는 뜻 있으면 적어. 1번 인기 있는. 인기 있는 사람 할 때 popular. 2번 뜻은 얘들아 popular music 하면 인기 있는 음악이냐? 대중음악. 즉 2번 뜻 대중적인. 인기 있는 대중적인. 세 번째가 통속적인. 그러니까 이것도 컨벤셔널이랑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속적인, 즉 통속적인 믿음과는 대조적으로 달리는 거 있잖아. 콘크리트 온 위에서 달리는 게 더 해롭지 않다. 다리에 무엇보다 부드러운 모래 위에서 달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둘 다 그렇게 해롭지 않다는 거죠. 콘크리트에서 달리는 것도 소프트한 샌드 위에서 달리는 것만큼. 그러니까 두 개가 별 차이가 없다는 문장이다. 맨 마지막도.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거기에서 유추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찾으면 될 것 같은데. 나는 어디에서 찾았냐면 그 빈칸에서 밑으로 세 줄 내려오면 as a result 보여? 봐봐 거기 뒤쪽으로. 결과적으로 연구자들은 점점 믿기 시작했죠. 뭐라고? 달리기 선수들이 subconsciously 해석 어떻게 해? 그죠? 잠재의식적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라고 해도 된다. 무의식적으로 조절을 하는 거죠. 다리의 스티프니스, 경직도를. 그냥 쭉 해석해봐. 뭐 하기 전에 다리의 경직도를 조절하는 거야? 다리 스트라이크, 닿기 전에. 뭐에 기반하여서? 그들의 단단함에 대한 인지에 기반하여서 혹은 경직도에 대한 인지에 기반하여서 그 표면에 대한. 그쵸? 근데 그 살려서 해석하면 된다. 전체사 온을 그 표면 위에서 표면 위에서 그들이 달리거든.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주자들이 표면을 봤을 때 조금 표면이 딱딱한 것 같으면 힘을 약간 덜 준다는 얘기겠죠. 뭔 말인지 되냐? 부드러운 것 같으면 더 주고. 그러니까 어떠한 표면에서 달리든지 충격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얘기한다고 여기서도 유추할 수 있고. 해석되니? 내가 봤을 때 선택지 2번은 얘들아 한번 선택지 2번을 넣어서 한번 해석해볼까? 그 빈칸에서의 주어를 그냥 충격이라고 생각하면 충격이라는 게 많이 감소한다.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할 때야? 빈칸 애들 뒤쪽으로 보면 말랑말랑한 것에서 딱딱한 표면으로 이동하면 충격이 많이 감소하게 되냐? 그런 내용 없죠? 충격이 감소한다는 거? 3번은 해석이 어떻게 될까? 충격이 갑자기 픽트? 최고조에 이르다. 그런 내용도 없죠? 충격이 갑자기 커진다는 게.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때? 점점 appeared, 나타난다? 이러한 내용도 없고 충격이 나타나는 거. 5번이 내가 보기엔 오답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을 것 같은데 말랑말랑한 거에서 딱딱한 것으로 이동하면 충격이라는 게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충격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발생하긴 하는데 뭔 말인지 우리가 조절하는 거잖아. 그래서 5번도 답에서 지어서 답을 1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3번 형광펜 들어서 그 1번 선택지에 있는 very 있죠, very. 이 very가 동사 뜻으로 뭐라고? 다르다 혹은 다양하다라는 뜻이죠. 다르다, 다양하다. 다르다라는 뜻 자체가 있다는 게 엄청 중요한 거다. 뭔가 차이를 나타내는 거니까 very, 다르다, 다양하다. 그 다음에 3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32번을 보기 전에 3번 형광펜을 들어서 32번의 두 번째 줄에 있는 punctuation 있죠? 얘 구두점이라고 하죠. 퀘스천 마크나 느낌표나 마침표, 세미콜론, 콜론 이런 걸 구두점이라고 하거든? 이 구두점 관련해서도 가끔씩 지문이 나와. 그러니까 이 구두점 punctuation이라는 단어를 꼭 갖고 가.
punctuation mark라고도 한다. M-A-R-K 마르크 되냐? 그 다음에 빈칸에서 밑으로 두 줄 내려오면 forbid 보여? forbid? forbid 뜻이 뭐냐? 그쵸? 금지하다. 과거 형태 알아? 그쵸? forbaid라고도 하고 forbad라고도 하거든. 과거 형태가 두 개야. 그 다음에 for bidden 이게 과거 분사형 되고 forbidden kingdom이라고 들어봤냐? 어떤 영화 제목이었는데? 금지된 왕국 forbidden forbidden 전부 다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되냐? 그 다음에 forbid 밑에 있는 split 보여? split은 동사 뜻으로 뭐냐? 나누다 쪼개다죠. 얘는 뭐야? split 뭔데 뜻이? 그래서 뱉다. 얘랑 헷갈리지 말고. 스핏이 과거 형태가 스펫이거든. 그 다음에 그 스플릿 밑에 있는 컴포지션이라는 단어 되게 자주 봤지. 여기에서는 장문으로 쓰였잖아. 근데 음악과 관련해서는 뭐야? 작곡, 작품 다 외워. 여기선 장문이다. 글쓰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장문이고 음악과 관련해서는 작곡, 작품이란 뜻도 있고 다 썼냐? 장문, 작곡, 작품. 그 다음에 위 하나 더 써. 구성요소라는 뜻으로 고등학교 1학년 그 지문에 나왔었거든. 그러면은 기본적인 단어는 이해했다는 전제하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줄부터. 이게 의외로 오답률이 2위더라? 이거 조금 이해가 안 돼. 이거 보면은 하나 있죠. 가장 큰 위험성 중에 하나 있잖아. 글쓰기에 대한. 이게 뭐냐면 심지어는 가장 단순한 선택 있잖아. regarding 전치사죠. 워딩 조심해라. 이런 말 안 들어봤어? 단어 선택이나 또는 구두점과 관련해서의 가장 단순한 선택도 가끔씩은 빈칸할 수 있다는 것이랍니다. 근데 어떠한 방식으로? unfair, 불공평해 보이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다시 한번 볼까? 오래된 문법 규칙을. 근데 이게 어떠한 규칙이야 얘들아? 금지하는 규칙이죠. 뭐를? 인피니티브 하면 별표 단어로 부정사잖아. 우리가 아는 그 투부정사다. 투부정사의 분리를 금지하는 문법적 규칙을 다시 한번 보자입니다. 이거 기억나? 투부정사 파트 배울 때 아주 기본적인 건데 투부정사를 쓸 때 부정하려면은 not이나 never를 어디다 붙여야 돼? 투부정사 내가 앞에 붙이라고 했잖아. 절대로 이 사이에 넣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분리시키면 안 된다는 게 이 규칙이거든. 이 사이에 부사를 넣어도 안 돼. 그러니까 투부정사는 무조건 한 덩어리다. 가운데 not이나 never이나 부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게 문법적 규칙이거든. 나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심지어 이것 때문에 임명여고 주관식 빵점 처리된 친구도 있었거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럼 다시 한번 부정사의 분리를 금지하는 문법적 규칙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수십 년 후죠? 학생들에게 말한 수십 년 후에. 근데 얘들아 지금 이것도 봐봐. To never split an infinitive. 투부정사를 여기에서도 지금 어떻게 돼 있어? never이 가운데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유머라고 생각하면 돼. 뭔 말인지 이해되려나? 투부정사를 분리하지 말라고 학생들에게 말한 지 수십 년 후에. 근데 가끔씩은 something 어떤 이 문장에서도 된 것이죠.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never이 가운데 들어갔으니까 되어진 것인데 이해되죠? 대부분의 작문 전문가들이 이제는 뭐를 인정해? 분리된 부정사라는 게 문법적으로 크라임하면 범죄잖아? 하면 안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답니다. 이제는 되냐? suppose 지금 예시 들어주는 거야. 니네가 이해 못했을까봐. 한번 가정해보자. 너가 포지션 페이퍼 의견서를 쓴 거죠. 근데 어떠한 의견서야? convince A of B죠. A를 설득시키다 B에 대해서. 의회를 설득시키려고 하는 의견서거든. 근데 뭐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근데 어떠한 필요성이야? 보안 직원을 고용해야 된다는 필요성이죠. 그 도서관에 대해서. 그리고 절반의 의회 멤버들이 슬래시 그냥 대시 넘어가자. 기억하는 거죠. 뭐를 기억해? 그들의
8학년, 즉 중2 때 문법 선생님의 경고를 기억을 하는 거죠. 그 부정사를 분리시키는 것에 대한. 되냐?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when부터 세모가로죠? 구조 파악은 거기 안에서 간단하게 보자. when 뒤쪽으로 tell 뒤쪽으로 목적어 두 개 나오잖아. 첫 번째 목적어가 뭐냐? them. 두 번째 목적어가 어디부터? that부터 어디까지? 그쵸? damage까지. 보이죠? 그 when 뒤쪽으로 tell 뒤에 있는 them의 네모가로 치면 되고, in your introduction 찾았지? 거기 동그란 가로로 묶은 다음에 introduction 오른쪽에 있는 that부터 damage 끝까지 네모가로를 묶으면 된다. 이해했다는 전제하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너가 그들에게 얘기할 때 너의 그 도입부에서 도서관 사서들이 그쵸? 강요 강제되어야 한다. 지금 어떻게 돼서 투부정사 사이에 부사가 들어갔죠. 지금 분리부정사 상황이다. 항상 동반해야 한다고, 강제되어야 한다. 방문객들과 함께 어디로 가는데? 희귀 서적의 방으로 가는데. 왜냐하면 손상에 대한 위협 때문에. 너가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그 의회의 의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얼마나 많은 그들의 관심을 너가 갑자기 잃게 되겠냐고. 왜냐하면 그들의 자동적인 회상 때문에. 그쵸? 이제는 규칙이 아닌. 뭔 말인지 이해되죠?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뭔 말이냐면 정확하게 쓴 거잖아. 부정사 사이에 사실은 부사 써도 되니까 정확히 쓰는 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여전히 뭐 할 수 있는 거야? 너의 독자의 생각을 불쾌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너의 언어적 능력에 대해서. 되냐? 그러니까 분명히 문법적으로 맞게 쓴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제대로 영어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위에서 세 번째 줄 그러면 다시 대절 이하로 가장 단순한 선택 있죠. 단어 선택이나 구두점과 관련하여 가장 단순한 선택이 선택지 3번이죠. 너의 청중들에게 prejudice 동사 뜻으로 편견을 갖게 할 수 있는 거죠. 너에 대해서. 여기서 편견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디에서 유추할 수 있냐? 그쵸? 마지막 줄 it is possible 밑에서 세 번째 줄 그 부분 특히 offend죠. offend 불쾌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선택지 1번도 한번 같이 한번 보자. 선택에 대한 가장 단순한 선택이 너의 숨겨진 의도를 드러내냐? 아니죠. 2번 distort는 뜻이 뭐야? 왜곡시켜? 문장의 의미를 왜곡시키진 않죠. 4번 너의 청중들의 독해 comprehension 이해 능력을 테스트 시험하지도 않고. 5번 격렬한 토론을 만들어낸다. 너의 글쓰기 주제에 대해서. 뭔 말인지 되죠? 그래서 답을 3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맞게 썼음에도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거. 뭔 말인지 되냐? 그 다음 33번도 오답률 5위거든? 개인적으로 그러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이것도 그렇게 한번 접근해보자. 답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았는지. 근데 너네가 선택지 5번이 제대로 해석이 될지가 조금 의문이거든? 같이 한번 일단 보자. 구조 파악하면 33번의 첫 번째 줄에서 2분부터 스크류드라이버까지 세모가로잖아.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있잖아. 명백하게 단순한 걸 할 때 있죠. 근데 뭐와 같은? 집어드는 것 같은. 드라이버 알죠? 나사 조이는 거. 드라이버를 드는 것과 같은 명백히 단순한 것을 할 때에도 우리의 뇌라는 건 자동적으로 선택지 5번 봐봐. 조절한다. 조정한다. 왓부터 바디까지 네모 묶는다고 하면 그것이 몸으로 생각하는 것을 조절한다잖아. 여기에서 이시지칭하는 건 뭐야? 그쵸? our brain이다.
우리의 뇌가 몸으로 인식하는 것을 조절하게 된다. 이게 해석이 안 될 것 같아. 이 문장의 해석은 뭐 하도록? 도구를 포함시키도록. 우리의 뇌라는 게 몸으로 인지하는 것을 조절하게 된대. 그 도구를 포함시키도록.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스크류 드라이버를 딱 들잖아. 그럼 우리의 뇌가 그 스크류 드라이버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조절하게 된다는 거다. 뭔 말인지 되죠? 근데 나는 이게 왜 이해하기가 힘들었는지 모르겠어. 여하튼 이걸 어디에서 유추할 수 있을까? 도구를 포함시켜서 우리의 몸으로 인지하게 된다는 거. 드라이버 관련된 사례에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 어디? Furthermore 뒤쪽. 그쵸? Furthermore 찾았죠, 연결어. 그럼 일단은 거기 한번 보자, 얘들아. 심지어 우리가 좋아하는 무슨 동사야, 동사는? 간조동사죠. regard A as B죠. 고조가 보인다는 전제 하에 더욱이 우리는 끊임없이 그 드라이버 있잖아. 우리가 잡고 있는 드라이버를 뭐라고 생각해? 우리의 드라이버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소유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왜 our의 큰 따옴표 찾았을까? 그쵸? 우리의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우리의 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소유격인 our에 이렇게 강조 표시를 한 거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어디에서 시작되냐? 그쵸? 그 두 줄 내려오면 the car 보이죠? 바로 그 문장에서도 답을 유추할 수 있거든. 그 문장 한번 읽어볼까? 차는 차인데 어떤 차야? 우리가 파일럿? 조종하는 차가 끊임없이 그리고 자동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된다. 이것인 즉 자동차를 우리의 몸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 뒤쪽 한번 읽어볼까? 이것 때문에 뭐 할 때 누군가가 뱅스 치는 거죠. 그의 주먹을 어디다 쳤어? 우리의 차의 후드 앞부분 있죠. 뚜껑 열리는 부분. 거기를 쳤잖아. 뭐 한 후에? 우리가 그를 짜증나게 한 후에 횡단보도에서 그럴 때 있잖아. 사람 건너려고 했는데 갑자기 차 와가지고 빵빵거릴 때.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 건너는 사람을 짜증나게 한 거잖아. 그럴 때 그 건너가는 사람이 우리의 후드를 치면 우리는 그거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동차를 쳤는데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자동차는 지금 내 몸의 연장이니까.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이것이 항상 합리적이진 않잖아. 날 때린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이죠. 봐봐. 자아에 대한 연장이 없잖아. 자아를 기계로 연장하지 않잖아. 우리 자신 스스로를 기계로 연장하지 않으면 운전하는 게 불가능하답니다. 야, 차를 우리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사람들 막 치고 다니게 뭔 말인지 되지. 자동차를 우리 몸의 일부라고 생각해야지 어느 정도의 사람을 치지 않고 이제 조심하면서 다니는데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응? 그래서 답을 5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되냐? 선택지 1번도 한번 넣어서 해석해보자. 선택지를 다 해석을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그 빈칸으로 다시 들어와서 우리의 뇌라는 게 자동적으로 과거의 경험을 회상한다.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과거의 경험을 회상해? 그런 내용 없죠? 2번 우리의 뇌가 인지한다. 그것이 얘 해석해봐 한번. can do best 해석. 즉 이시지체하는 건 다시 뇌잖아. 뇌가 베스트 해석? 가장 잘 뇌를 최상급이니까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인지한다. 도구 없이? 그러니까 도구가 없어도 뇌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걸 인식하게 된다? 그런 내용 아니죠. 도구의 연장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니까. 3번 우리의 뇌가 판단한다. 우리의 몸의 어떠한 부분이 역시나 베스트에서 가장 잘 사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 아니죠. 우리의 몸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잘 사용될 수 있는지 판단하지 않죠. 4번 우리의 뇌가 인지한다. 어떠한 것이 도구의 기능적 유용성을 한계짓다, 제한하는지를 인식한다? 아니죠. 도구가 이 정도만 사용될 수 있어, 이 정도의 한계가 있어,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또 답을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게 한 부분 더 있거든. 지금 우리 두 부분 쳤죠. Furthermore 뒤쪽이랑 두 번째 사례였던 The car with pilot 그 부분 쳤죠. 그리고 마지막이 이거 가장 문법적으로 중요한 이거 뭐 들어가 있는 문장인지 알아? without으로 시작하는 거? 가정법이잖아. 그럼 얘를 바꿔서 해석하면은 뭔 거야? 기계를 자의 연장으로 보니까 우리는 운전할 수 있다잖아. 결국 이것도 답의 근거가 될 수 있어. 가정법을 이해를 했다면. 한 부분 더 있는데. 정확히 어떠한 단어로 시작하는 문장인지 알겠어? 답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드라이버 관련해서 어떠한 문장 읽으면은 또 알 수 있냐? 그쵸? We automatically 그 부분? 그쵸? 그 얘들아 위에서 네 번째 줄 찾았어? 부사절이랑 분사구문 보이지? when부터 hand까지 세모가루로 묶이잖아. 홀딩부터 스크루드라이버까지 세모가루로 묶이고 봐봐. 우리가 손을 연장할 때 있잖아. 근데 어떻게 연장해? 드라이버를 홀딩? 쥐므로써 잡음으로써 손을 연장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take it into account 후자의 길이를 고려하게 되는 거잖아. 계산하게 되는 거잖아. 여기서 후자는 뭘까? 그쵸? 스크류 드라이버죠? 스크류 드라이버 더 letter 후자 전자는 영어로 뭐냐? 그쵸? 정말 모르면은 진짜 큰일이다 이건. 무조건 더가 붙는다. 전자랑 후자라는 거는 딱 명확한 명사이기 때문에 더 formal, 더 later. 만약에 이게 여기에서 얘들아 더 formal이라고 하면 뭐를 지칭하는 걸까? 이 문장에서 the length of the formal이라고 하면 그쵸? hand가 되는 거 알죠? 뭔 말인지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스크류 드라이버의 길이를 계산하게 되는 거잖아. 계산에 넣고 고려하게 된다는 거니까 결국 그 드라이버를 우리의 몸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이것만 읽고는 절대 답 못 맞추지. 다 읽고 나니까는 답을 찾고자 하니까는 그렇게 되는 거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literally 보여? literally? 우리는 얘 해석 어떻게 해? 그쵸?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인데 이 지문도 이 단어도 엄청 중요하거든. 얘 형용사 형태가 뭐야? literal. 읽기가 참 literal. 얘 무슨 뜻이야? 문자 그대로의 문자의 literally는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얘는 뭐냐? literal. 그쵸? 읽고 쓸 줄 아는. 고3 때 그 언어와 관련된 지문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얘의 반연은 뭘까? 뭐 붙이는데? I, N, illiterate. 얘는 그럼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 우리 문맹이라고 그러잖아. 문맹의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명사 형태 알아? literate C.
실제로 있는 3월 모의고사에 특히 고3이 나올 확률이 높은 표현이거든. 그럼 information literacy는 무슨 뜻일까? 정보를 읽고 읽을 줄 아는 능력이라고 하거든. 즉 말 그대로 그냥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보를 해석해서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별해내는 능력이다. 요즘 페이크 뉴스가 되게 많잖아. 가짜 뉴스. 그런 것과 관련해서 20번 때 이런 토픽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10대들이 성인들이 information literacy를 꼭 길러야 된다. 컴퓨터 리터러시는 뭐겠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다. 뭔 말인지 되죠? 이런 표현이 니네 20번 때나 수능에 출제될 수 있으니까는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번. 이 질문, 이런 질문 참 철학적인 질문인데 나는 좋아하거든? 너네는 짜증나겠어? 그쵸? 봐봐. 뭘 보라는 거지? 그쵸? 답을 어디에서 유추했냐? 선택지 2번이 답이잖아. 답 어디에서 유추했어? 답 유추할 부분 찾는 게 힘들었어. 개인적으로는. 일단 구체적인 사례가 몇 번째 줄부터 시작하냐? 그쵸? 왜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나온다는 건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준다는 거죠. 위에서 세 번째 This is why니까는 그래서고 뒤에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 거기부터 어디까지가 사례야 사실. 밑에서 몇 번째 줄까지가 사례냐? 두 번째 줄이죠. 그쵸? 거기까지 전부 다 사례거든? 어디에서 선택지 2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었냐? 우리 선택지 2번을 그럼 한번 넣어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장부터 한번 해석해보자. 잘 봐봐. 해석되는지. 이것과 같은 경우에 조금 이따 이것도 물어볼 거다. 이것과 같은 경우에 뇌의 시각적 전략은 뭐냐면은 프로젝팅, 투영하는 것이다. 이거 선택지부터 해석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from부터 mind까지 동그란 가로로 한번 묶어봐. 그 다음에 우리 전치사를 살려서 잘 한번 해석해보자. 내가 해석하는 거 잘 따라와봐. 뇌의 시각적 전략은 투영하는 것이다. 이미지를. 근데 무엇으로부터의 이미지냐면 마음, within, 안으로부터의 이미지를 out, 꺼내서 onto the world, 세계로, 오는 접촉, 세계로 투영하는 것이다. 이거를 어디에서 유추했냐 너네는? 가장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어디이게? 1번 형광펜 어디서 왔냐? 그쵸? 아까 첫 번째 줄을 쳐왔는데 사실 첫 번째 줄이 가장 유추하기 쉬운 곳이에요. 어부터 C까지. 그러면 얘들아 그 첫 번째 줄을 1번 형광펜 쳤는데 선택지에서 우리 마음 안으로부터의 이미지 있잖아. 선택지 2번에 있는 마음 안으로부터의 이미지라는 거는 1번 형광펜 친 부분에서 어디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될까? 일단은 글을 읽고서 한번 해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보자. 첫 번째 줄부터.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한 대부분이라는 게 우리가 보기로 기대하는 것이랍니다. 이게 뭔 개소리지? 이것은 설명한대요. 왜 우리가 see, 보는지. 얘도 강조니까 뭔가 의미가 있겠네. 우리가 얼굴과 figure, 형상을 보는지를 설명해 준답니다. 어디에서 얼굴과 형상을 봐? flickering, 흔들리는 캠프파이어, 불 안에서, 그리고 흔들리는 구름 안에서. 되냐? 여기까지만 보면 얘들아 그 캠프파이어 불 속이랑 막 움직이는 구름 보면서 와 우리 강아지 같다, 말 같다, 하트 같다 이런 생각 하잖아. 진짜로 그게 하트고 말이야? 우리 마음속 안에
하트나 강아지나 말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거를 찾아낸다는 거야. 뒤에 계속 읽어보자. This is why. 그래서 결과적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조언하는 거야, 예술가들한테. 그들의 모티브를 발견 좀 해보라고. 어떻게 함으로써? 패치, 구획을 봄으로써, 빈 벽에 있는 구획을 봄으로써. 봐봐, 첫 번째 예시야. 불 있죠, 불. 불이라는 게 끊임없는 흔들리는 변화를 제공하잖아. 불을 보면 계속 움직이는 거 알죠? 그 불멍한다고 하잖아. 시각적 정보로 변화를 제공을 하잖아. 근데 이 시각적 정보가 어때? 절대 통합되지 않잖아. 어떤 확실한 것으로 통합되지가 않죠. 계속 움직이니까. 그리고 그럼으로써 어때? 뇌로 하여금 어떻게 하도록 해? 참여하도록 하죠. 가설이라는 놀이에. 계속해서 변화하니까 사람 얼굴인가? 뭐 춤추는 뭐 부족인가? 뭐 하트인가 강아지인가? 꽃인가? 이렇게 계속해서 상상을 하도록 하잖아. 근데 봐봐, 반면에 벽은 어때? 우리에게 제시 안 하죠. 그쵸? 마치 이게 방식이잖아. 다시 프레젠트 A with B, A에게 B를 제시하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시하지 않는답니다. 시각적인 단서의 방식으로. 조금 이따 질문할게. 그래서 뇌라는 것은 뭐 하기 시작해? 단서를 많이 제공하지 않으니까 점점 더 많은 가설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필사적으로 확인을 찾기 시작한답니다. 일단 지금 예시가 2개 나왔다는 것만 해석하자. 첫 번째로는 불에 대한 예시가 나왔잖아. 두 번째로는 뭐에 대한 예시가 나? 벽에 대한 예시가 나왔지. 근데 왜 여기서 연결해를 둘 다 비슷한 맥락의 예시인데 왜 on the other hand를 썼을까? 반면에로. 비슷하게가 아니라. 첫 번째 불의 예시는 어때? 불을 보고 있으면? 계속해서 흔들리는, 그쵸, 변화를 제공하잖아 얘는. 근데 대조적으로 이 벽은 어때? 가만히 우리에게 많은 걸 제시하지 않잖아. 그래서 같은 맥락이지만 다른 예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불은 계속해서 변화하지만 벽은 그냥 가만히 많은 것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여하튼 얘들아, 많은 것을 제공하는 불이든 많은 것을 제공하지 않는 벽이든 우린 계속 그걸 보면서 뭐 하려고 해? 가설 세우려고 하잖아. 계속 변하니까 저게 뭐지? 벽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게 뭐지? 하면서 뭔가를 확인하려고 들잖아. 그 크랙, 틈 있죠. 벽에 있는 틈이라는 게 looks like가 한 덩어리다. 뭐뭐처럼 보이다. 약간은 뭐처럼 보여? 코의 옆모습처럼 보인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전체 얼굴이 나타나죠. 또는 뛰는 말이나 춤추는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과 같은 경우라는 거는 어떠한 경우일까? 변화하는, 아니, 그 깨진 곳을 보다가 형상이 나타나는 경우죠. 그러니까 뇌가 어떠한 전력을 사용하는 거야? 시각적 전력을 사용하는 거야? 선택지 2번. 마음속으로부터의 이미지를 꺼내서 세계로 투영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보는 건 결국 뭐라는 거야? 우리가 보기를 기대하는 것이라는 거야. 젠장. 뭔 말인지 되니? 이 지문이 처음 나온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상위의 개념으로 가면 이게 무슨 개념인지 알아? 이런 말 들어봤죠? 믿는 대로 본다. 이 얘기야. 위에 써놔. 믿는 대로 본다. 믿는 대로 본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는 거야. 뭐를? 우리가 믿는 것을. 그럼 얘들아, 내가 지금 다 해석을 해줬잖아. 그럼 선택지 2번에서 From within the mind 있죠.
그 마음 안으로부터의 이미지가 이 첫 번째 줄에서 함축하는 거는 어떠한 편이랑 똑같은 거냐? 마음 속으로부터의 이미지. 아니 그쵸? What we expect to see랑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미지, 즉 우리가 보기를 기대하는 것. 그걸 꺼내서 세상에 투영한다는 거죠. 젠장. 그러면 거기서 밑에서 네 번째 줄에서 그 벽에 있는 깨진 틈에서 막 사람의 코의 옆모습을 보고 얼굴을 보고 뛰는 말을 보고 춤추는 형상을 보는 건 왜 때문이야? 진짜 그러한 형상이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누구 때문이야 이게? 자기 외부의 현상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거. 나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게 있거든.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 지문이 처음이 아니고 되게 좋은 지문이 있어서 내가 애들한테 많이 들어준 사례, 수능 특강인가 모의고사에 나온 사례가 있었거든?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똑같잖아. 항상 똑같은 모습이거든? 근데 학생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다 달라. 어떤 애는 날 무서워하고, 어떤 애는 날 되게 편애하고, 어떤 애는 좋아하기도 하고 뭐 싫어하기도 하겠죠. 표현은 못하지만. 근데 그런 게 전부 다 내 탓이라기보다는 각각의 학생들이 갖고 있는 역량, 성향에 따라서 나를 보는 게 다르더라고. 그건 내가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각자 갖고 있는 믿음이나 경험이나 크게 함축해서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각자 다른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런 얘기 들어봤죠. 빨간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뭐를 봐도 다 빨간색으로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뭐를 봐도 다 파란색으로 보인다. 그리고 속된 말로 이런 표현 들어봤어?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 말즉슨 다 자기의 그 신념대로 세상을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뭔 말인지 되죠? 그것도 속담도 기억나?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자라가 내 마음속에 있지. 자라를 보고 놀랐어. 소뚜껑을 보고 놀란다. 자라 보고 놀랐으니까 소뚜껑도 자라처럼 보이게 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해가 됐겠죠? 이런 질문이 계속해서 다른 표현으로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꼭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글이야. 젠장. 36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36번 개인적으로 난 어려웠거든. 일단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역경에 대한 내용이잖아. 얘들아, 역경은 어려움이잖아. 역경이 어떻대? 안 좋대? 아니 도움이 되죠. 어떠한 역경이? 너무 그 중간에 intermediate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중간 정도의 역경은 괜찮대. 그럼 역경은 무조건 도움이 되는 거야? 그것만 갖고 일단은 봅시다. 순서 배열을. 그 네모칸부터 첫 번째 줄. 그 사람에 대한 연구 있죠. 근데 어떠한 사람이냐면 조금 struggling, 조금 애쓰는 사람 있잖아. 주요한 건강 문제를 애쓰는 사람들의 연구가 뭐를 보여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drive A from B, A를 얻다 B로부터 그들이 혜택, 장점이라는 걸 얻었다고 얘기한답니다. 그들의 역경으로부터.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이라든가 가끔씩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스킬을 개발하고 priority, 우선순위를 재평가하고 새로운 통찰력을 배우고 새로운 강점을 얻도록 force, 만드는 거죠. 그럼 지금 네모칸 안에서는 스트레스풀 이벤트에 대한 관점이 어때? 긍정이냐 부정이냐? 긍정이죠. 스트레스풀 이벤트의 그 밑에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네. 스트레스풀 이벤트가 여기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네. 되냐? 3번으로 B번 중간 수준의 역경이라는 것은 predictive of 가장 큰 resilience 뜻 회복력을 예측한답니다.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역경은 회복력을 가장 크게 높일 수 있나 봐. 그래서 다루어야만 하는 거 있잖아. 모더럿, 평범한 중간 정도의 양의 스트레스를 다루는 것은 회복력을
형성할 수 있는 거죠. 뭐에 직면해서? 미래의 스트레스에 직면해서. 이 더스라는 연결어가 되게 중요하거든. 더스는 일단 해석이 뭐냐? 그쵸? 따라서 그래서 즉 결론을 낼 때 정리해줄 때 나오는 연결어라고 생각하면 된다. C번의 가장 큰 힌트는 뭐야? In other words, 그러니까 in other words 앞이랑 뒤는 똑같은 표현이 나오겠죠? 비슷한 표현이. 다시 얘기해서 적응 과정 있죠? 이게 근데 시작이 되거든,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게 무엇으로 이어질 수 있대? 개인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에서 시작된 적응 과정이 개인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가 있대. 근데 어느 쪽으로? 그쵸? 더 나은 쪽으로. 역시나 플러스에 대한 내용이네. 한 연구는 근데 어떠한 연구냐면 이게 측정을 했거든. 참가자들의 노출을 측정을 했거든. 근데 어디에 대한 노출이야? 37개의 주요한 부정적인 이벤트에 대한 참가자들의 노출을 측정을 한 이 연구라는 게 뭐를 발견했어? 커비니얼 곡선 관계를 발견을 했답니다. 일생의 역경과 정신건강 사이의 관계에서 되냐? 일단은 A번까지 읽자. 높은 수준의 역경이라는 것은 형편없는 정신건강을 예측한다는 건 우리 내용상으로는 뭘 이해할 수 있냐? B번 첫 번째 줄에 나왔던 중간 수준의 역경은 회복력을 증가시키잖아. 괜찮아? A의 첫 번째 줄에 근데 너무 힘든 역경은 어때? 정신을 망가뜨리네. 뭔 말인지 이해되죠? 예측이 됐듯이. 근데 하지만 사람은 사람인데 어떠한 사람이냐면 중간 수준의 역경을 직면했던 사람들은 더 건강해. 누구보다? 야, 뒤에 한번 해석해봐. 거의 역경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보다. 이게 뭐를 암시해? 중간량의 스트레스라는 게 회복력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후속의 연구라는 것도 발견을 했답니다. 비슷한 연결을 between A and B죠. 그 평생의 역경의 양과 서브젝트는 여기서 뭐라고 해석하면 돼? 그쵸? 실험 대상, 피실험자의 반응 사이에서의 비슷한 관계를 발견을 했대요. 그 실험 스트레스 요인에서. 얘들아, 이거 나 한 세트로 묶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 너네 뭐를 어떻게 연결시켰냐? 가장 사실 큰 힌트가 되는 게 in other words이긴 하거든? 이 연결어를 기준으로 C를 A에 배치하면 되잖아. 그쵸? 왜? 그 네모칸에서 우리가 아까 스트레스풀 이벤트를 어떻게 봤었어? 긍정적으로 봤어. 그러니까 C번에 다시 얘기해서 스트레스에 의해서 시작된 그 적응 과정이라는 게 개인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더 나은 쪽으로. C번에 in other words 뒤쪽으로 두 번째 줄에 더 better도 긍정적인 쪽이니까 이걸 한 세트로 묶고 그 다음에 A, B를 한 세트로 묶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A, B가 전부 다 무슨 내용이야? A의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벗 뒤쪽으로 전부 다 뭐에 대한 내용이냐? B까지 토픽이 똑같이 중간 수준의 역경. 그래서 A, B를 한 세트로 묶으면 돼. A의 두 번째 줄에 그 벗 보이죠? 벗 뒤쪽으로. 그래서 A, B를 한 세트로. 그래서 답이 CAB가 되면 된다. CAB. 난 개인적으로 이게 어려웠는데 너는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여기서 얘기하는 건 중간 수준의 역경은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지만 회복력을, 즉 너무 힘들면 사람이 피폐해진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되냐? 37번. 이것도 집중을 해야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일단 순서별로만 일단 접근을 해보자. 한 세트로 묶기 가장 쉬웠던 게 뭐냐? ABC에서 니네 1번 영광펜 처음 거에 따르면 CB, 그쵸? 다 CB를 한 세트로 묶었더라고. 답의 근거도 똑같이 1번 영광펜을 똑같이 찾았어. B에 있는 첫 번째 줄에 있는 데이가 뭐야? 그것들은 스프레이가 뿌려지는 거잖아. 에스윈이라는 이 데이가 뭐야? C에 있는 토마토랑 아들 프루츠, 그쵸? 거기 1번 영광펜 쳐서 애들이 CB를 한 세트로 찾으면 1번이랑 5번 중에 답이 골라지게 되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A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배치를 했더라고. 거기에서 얘들아, 첫 번째 줄 네모칸의 첫 번째 줄에 ripen이라는 단어 나오잖아. ripen의 뜻이 뭐래? ripe라는 얘는 뭐래? 익은이죠. 그럼 ripen은 뭐야? 그치? 익히다, 숙성시키다. soft는 얘 형용사 뜻으로 뭐야? 부드러운이잖아. 거기 soft이라는 얘는 그러니까 부드럽게 하다, 부드럽게 하다. 이거를 고급진 말로 연화라고 했더라고. 연화, soft니는. 뭔 말인지 되니? 그러니까 형용사에 en 붙으면은 동사 형태가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hard도 얘 형용사 뜻으로 딱딱하리죠. 근데 hard는 뭐야? 딱딱하게 하다니까. 뭔 말인지 되죠? 형용사에 en 붙이면은 동사 형태가 된다 보통. 그걸 이해했다는 전제에 한번 잘 따라와봐. 그리고 첫 번째 줄에 있는 bring about 대표 동사에 있는 거 알죠? 얘 무슨 뜻이야? 야기하다. 그 다음에 이거 혹시 기억나? 건파이어가 총격이거든? 이게 맞나? 스펠링? 사일런스? 예리하는가? 얘가 하나냐? 합시다 그냥. 이게 침묵이거든. 침묵. 건파이어는 총격이고 그 다음에 침묵인데 얘 해석 어떻게 할래? 총격이 먼저야? 침묵이 먼저야? 그쵸? 총격이 먼저인 거다? 이거 내가 총격이 있고 나서 침묵이 뒤따랐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A가 발생하고 B가 발생하다라고 해석하면 돼. A가 발생하고 나서 B가 발생하다. 전후 관계를 알아야 된다. 영어에서는 전후 관계, 선후 관계가 되게 중요하거든. 총격이 있고 나서 침묵이 뒤따랐다. 이걸 이해했다고 하면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네모칸부터 봐봐. ripening이죠. 과일 숙성 과정이라는 게 뭐를 야기하냐면 지금 뒤에 명사가 몇 개 병렬되는지 알아? 목적어가? 소프트닝이 1이죠. 두 번째는 스위트닝이죠. 얘도 똑같죠. 스윗이라는 달콤한이라는 형용사에 en이 붙은 거죠. 그쵸? and production 세 번째. 과일의 숙성 과정이라는 게 부드럽게 하는 것을 야기시키죠. 그러니까 과일이 숙성되면은 세포벽이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스위트닝? 달아지죠. 그 다음에 화학물질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화학물질이야? 색과 맛을 주는. 뭔 말인지 되죠? 이거를 우리말로 이해하기 쉽게 해석하면 과일이 숙성이 되면 부드러워지고 달아지고 화학물질이 나오는데 이 화학물질이 색과 맛을 제공한다. 응? 이 과정이라는 게 근데 유도가 되죠. 무엇에 의해서 얘들아? 식물 호르몬의 생산에 의해서. 근데 이 식물 호르몬이 뭐라고 불려? SEN이라고 불린다고 하네. B번. 우리 순서 아니까 CB로 한번 해볼까? C부터.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재배자와 리테일러스는 뜻이 뭐야? 소매업자에 대한 문제는 뭐야? 그 숙성이라는 게 한번 해석해봐. 숙성이 있고 나서 가끔씩 너무 빠르게 deterioration 저하와 decay 부패가 발생한다. 되죠? 다시
숙성이 있고 나서 가끔씩 너무 빠르게 품질의 저하와 부패가 뒤따른다, 발생을 한다. 그래서 어때? 상품이 가치가 없게 되는 거죠. 토마토랑 다른 과일 같은 것도 그러니까는 보통은 따여지고 운반이 되죠. 뭐 하기 전에? 그것들이 unripe, 익기 전에. 왜? 너무 빨리 썩어버리니까. 되냐? B번, 일부 국가에선 그래서 그것들의 이 덴도 엄청 큰 힌트야. 그것들이 그런 다음에 스프레이가 뿌려지는 거죠. 에틸린으로. 여기서 덴이 뭐를 지칭하는 줄 알아? 덴이 함축하는 거? 그리고 그러고 나서 운송되고. 그쵸? 따여서 운송되고 나서 스프레이가 뿌려지죠. 에스인으로 판매 전에 소비자에게. 그쵸? 숙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뭔 말인지 되지? 그러니까 익기 전에 따서 운송된 다음에 판매 전에 에스인에 뿌려서 그 자리에서 숙성시키는 거. 하지만 어때? 과일 있잖아. 따여진 과일 있죠. 그것이 익기 전에 따여진 과일은 좀 어때? 맛이 좀 덜하네. 그리고 과일 뭐보다? 익고 나서 따여진 과일보다, 식물로부터. 뭔 말인지 되지? 그러니까 문제는 뭐야? 문제는 C에서 첫 번째 줄에서 얘기한 문제는 뭐야? 숙성이 익고 나서 너무 빨리 썩으니까 어떠한 방법을 찾았어 얘네가? 에틸린을 뿌리잖아, 판매 직전에. 근데 문제가 또 뭐야? 하지만 B에서 두 번째 줄에서 얘기하는 맛이 없네. 그래서 바이오 테크놀로지스트, 생물공학자들이 그래서 기회를 본 거죠. 뭐 하는 데 있어서? 숙성과 연화를 지연시키는 데 있어서. 그쵸? 과일 내에서. 근데 A번 한번 봐봐. 얘도 우리가 좋아하는, 이거 한 문장이거든, A 전체가. 얘 뭐야, 우리가 좋아하는? 가정법에 봐봐. 만약에 그 숙성이라는 게 좀 느려진다면 어떻게 함으로써 느려지냐. 근데 간섭함으로써, 에틸린의 생산을 간섭하거나 그 만들어지는 걸 간섭하거나 혹은 그 과정을 간섭하는 거죠. 그 에틸린의 반응을 하는 과정을 간섭함으로써 여튼 숙성이 느려진다면 과일이 남게 될 텐데, 그쵸? 식물에 언제까지? 그것이 익어서 맛으로 가득 찰 때까지. 하지만 그리고 여전히 어떨 텐데? 좋은 상태일 텐데 뭐 하면은? 그것이 도착을 하면 슈퍼마켓 손반에. 그러니까 이거 지금 A에서는 지금 무슨 어떻게 하면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읽는 과정이 좀 어떻게 되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조금 느려지면 좋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냐? 뒤쪽에는 그러한 기술이 개발됐다는 내용이 나올까요? 그래서 A를 맨 마지막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숙성이 되고 나서 너무 빨리 썩어버리니까 그 과정을 조금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다. 그 숙성 과정을. 뭔 말인지 되죠? 뭐가 어려웠어? 38번이랑 39번 중에? 뭐가 어려웠어요? 뭐를 더 많이 틀렸냐? 내 예측상으로는 38번이 더 많이 틀렸을 것 같거든? 39번은 얘들아 뭐가 가장 큰 힌트야? 이거 지금 무슨 실험이야? 일단은 가장 중요한 토픽이 뭐냐? 반딧불이죠. 그쵸? 반딧불이가 왜 빛을 내?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게 뭐야? 첫 번째 줄에 따르면 not just butters잖아. 왜 빛을 낸다고 생각해서 첫 번째로는? 짝을 조금 유혹하기 위해서죠. 근데 새롭게 찾은 놀라운 발견은 뭐야? 박쥐한테. 그쵸? 박쥐한테 나 먹지 마. 이 신호로 빛을 낸다는 걸 발견했잖아. 그래서 실험을 하잖아. 2번 동그라미 찾았어? 밑에 줄. 어두운 방에 박쥐 몇 마리? 8마리 넣었죠. 뭐랑 같이? 반딧불이 서너 마리랑 플러스 뭐까지 넣었어? 그 3배만큼의 맛이 나는 인섹트 넣었잖아. 예를 들어서 딱정벌레랑 나방 같은 거 며칠 동안? 4일 동안. 그랬더니 첫날 밤은 어때? 모든 박쥐들이 몇 마리 잡았어?
최소 한 마리 정도 한두 마리 잡았나봐. 한 마리 잡았죠. 하지만 4일째 밤 마지막 밤에는 대부분의 박쥐들이 반딧불이를 피하는 거 배웠지. 그리고 모든 다른 맛있는 맛이 나는 그 먹이들을 캐치했잖아. 그리고 네모칸에서 어떤 표현이 나와? 봐봐. 팀이 뭐 했어? 이제는 변태같이 반딧불이 올가은 그 빛 장기 기관에다 뭘 칠했어? 검은 빛 칠했으니까 반딧불이의 빛이 나왔나? 맞네. 안 보이겠죠? 그리고 새로운, 이게 힌트야. 새로운 1년의 박쥐들인 2배가 걸렸다. 그것들을 피하는 걸 배우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박쥐 말고 이번에 두 번째 실험인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박쥐들은 배우는데 2배가 걸렸다. 그래서 이게 5번에 들어가는 거야. 새로운 박쥐 세트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는 전부 다 반딧불이를 안 먹고 맛있는 딱정벌레랑 나방 먹는데 며칠 정도 걸렸겠어? 한 8일? 2배라니까? 뭔 말인지 되죠? 내가 3번 형광펜 들어서 그 바이올루미너선스 보여?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바이올루미너선스 생물 발광? 그것도 3번 형광펜 처음 넣어라.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동물들 있죠. 얘네와 관련해서도 지문이 가끔 출제되거든. 심해, 깊은 바다 내에 있는 그 심해 생물 관련해서 이 지문이 가끔 출제되기도 합니다. 38번에서 가장 큰 힌트는 뭐야? 알터너티브이죠? 얘 뜻이 뭐래? 그 대신에, 밑에 써? alternatively 그 대신에, 그렇지 않으면, 그 대신에 혹은 그렇지 않으면. alternative가 뜻이 뭔데? 그쵸? alternative. 명사로는 대안책, 명사 뜻은 대안책, 형용사로는 대체의. 알터너티브, 여기는 L과에 붙어서 지금 부사된 거다. 알터너티브이라고. 대체의, 대체 가능한.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2번 동그라미 왼쪽에서는 거기만 한번 보자. 1번 동그라미 뒤쪽 보여? 거기 한번 따라와봐. 아, 젠장 네모칸 해봐야 되는데. 그 네모 여기까지만 합시다. 2분 남았는데. 여기까지 합시다. 됐다. 많이 했다 오늘. 정말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이 특강이 끝난 것에 대해서 너무 감회가 깊고요. 뭐라 해야 될까. 다시는 특강을 2개를 하지 않겠다. 밤마다 그 괴로움에 울부짖던 저의 모습 여러분들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이 장문 특강도 이제 마지막이라 또 집에 가서 난 수업 준비해야 되거든. 토요일도 수업 준비하고 진짜 한 달 동안 이렇게 특강을 진행하면서 인간은 꼭 쉬어야 된다, 하루 정도는.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 근데 죽을 것 같더라고. 이게 뭔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 보면서 되게 힘을 많이 얻었거든. 고급 독해 친구들도 너네의 가능한 역량에서 최선으로 다 따라줬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이게 의미가 있을 거야. 니네가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그래도 한 번 정도씩은 보면서 그 감이라는 게 절대 무시를 못 하거든. 3월 모의고사 볼 때 어떤 느낌이 있냐면, 하도 이제 모의고사를 많이 보면 시간에 봤을 때 내 패턴이라는 게 생겨. 이 정도면 한 몇 번 문제 정도 풀어야 되는데, 혹은 선택지를 풀면서 이제 쉽다 어렵다가 이제 체감적으로 느껴지거든. 그런 게 되게 난 분명히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장문반 친구들도 이게 내가 엄청 지쳤던 날이었거든. 정말 나도 수업 가끔 하기 싫을 때 있어. 정말 그 주말에는 수업을 7시간 반을 하게 되거든. 그럼 그 6시간 강의 끝나고 또 장문 이제 수업을 하는데, 그때 애들이 장문을 해야 됐어. 고등학교 2학년 한 3월 모의고사 수준의 글이었거든. 그걸 애들이 장문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나도 장문을 같이 하고 있었어. 근데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내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거야. 얘네들이 장문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근데 확인을 해봤자 한 명씩 돌아가 보면서 개감동. 너무 잘한 거야. 기본적인 문법도 크게, 그러니까 완벽하게 했다는 게 아니라 틀리면 안 되는 거 있죠.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
명단복 수시 위치 그거를 안 틀리고 해내서 너무 진짜 감동받아서 그날 기분이 막 너무 좋았거든. 나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뿌려놓은 그 씨앗들이 조금씩 이제 성장해 나가고 진짜 내가 내 강의가 도움이 되는구나를 눈으로 딱 확인하고 애들한테도 그때 막 엄청 막 칭찬 많이 해줬거든. 진짜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특히나 선생님이랑 초반부터 같이 해왔던 친구들도 처음에는 모의고사 점수 안 나와서 조금 속상해하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나는 솔직히 좀 기대가 많이 되거든. 이번 학기가 니네가 학교로 돌아갔을 때 영어는 정말 걱정 없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해. 정말 너무 준비가 많이 돼 있고 그쵸? 경민아 약간 말하는 대상이 자꾸 예비 고의가 되네요. 예비 고의 학생들 예비 고3도 최선으로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기대가 되고 우리가 진짜 1학기 때 내신 완전 다 찢어버리자. 인명여고고 학인여고고 광성여고 성현이도 그렇고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조금 평균을 너무 올려놓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로 왜냐면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는데 이번 2학 예비고 얘들은 정말 잘 따라오고 있고 너무 부담 갖지 말고